자, 제가 주말에 열심히 찍어야 그 진도를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죠? 이제 27페이지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는 헬레니즘 철학이에요. 우선 줄이고, 뭘부터 볼까? 그냥 간단한 설명을 먼저 조금 하고, 그리고 이야기를 할게요. 프린트를. 헬레니즘 시대를 배워야 되는데, 요때가 언제냐면 그리스가 멸망을 했어요. 어디로? 마케도니아로. 마케도니아 하면 생각나는 왕이 있어요. 누구냐면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빠가 그리스를 멸망시키고, 그리고 나서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그리스를 기반으로 해서 동쪽으로 페르시아를 이기고 인도로 진격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시대의 철학은 그리스 입장에서 요 헬레니즘 시대의 철학도 역시 그리스의 철학인데, 그리스 입장에서 볼 때는 패배주의, 그렇죠? 그리고 뭐 회의주의. 그러니까 뭐 이게 뭐가 중요해, 나에게 뭐 중요한 게 없어, 앞으로 미래는 어두워, 약간 이런 느낌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만들어진 철학이에요.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의 원정에 동원되다 보니까 전쟁에 찌들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뭐에 고민하기 시작하냐면, 이제 요 앞에 있었던 그리스 철학이라고 하는 거의 기본은 뭐죠? 기본은 진리란 무엇인가가 기본이었는데, 이제는 뭘로 바뀌냐면 이 이후부터 과연 나는 어떻게 해야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로 초점이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헬레니즘 시대에 배우는 학파가 에피쿠로스 학파랑 에피쿠로스 스토아 학파가 있는데, 이 둘 다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니? 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자, 다시 설명을 좀 하면, 그래서 헬레니즘 철학이라고 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원래 있었던 그리스 문화와 동양에 있었던, 페르시아에 있었던 동양의 문화가 합쳐지는 거예요. 오리엔트 문명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걸 헬레니즘 문화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걸 특징으로 해서 이제 각가지 여러 가지 특징이 나타나요. 그거는 이제 다시 프린트를 한번 보면서 볼게요. 왜 이러지? 자, 여기 보면 자꾸 화면에 보니까 이게 조금씩 삐뚤어지더라고요. 잘 맞춰서 해야 되는데. 헬레니즘 같은 경우는 알렉산드로 대왕이 등장해서 그리스 도시국가가 붕괴돼서 무슨 문화? 그리스 문화와 무슨 문화? 엔트 문화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서 나타난 걸 헬레니즘 문화라고 하고요. 이때는 어떤 가치관을 갖게 되냐면,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대제국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한 나라가 아니라 막 여러 개, 수십 개, 수백 개의 나라가 막 겹쳐지면서 하나의 큰 거대 국가를 이루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어느 나라 사람, 뭐 너희는 우리와 뭐가 달라, 이런 개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다 한 나라 안에 살고 있는데 서로 사는 방법이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풍습도 다른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냥 다 인정하게 되는 거죠. 아, 니네는 그렇고 우리는 이렇고 원래 다 세계 사람들은 그런 거야 라는 문화가 만들어져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세계 시민주의가 만들어지고, 각자 살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개인주의라는 것도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때는 뭘 중요시 여긴다? 평온한 삶을 추구하는 삶으로 바뀌어서, 무슨 학파, 무슨 학파? 절제와 금욕 얘기하면 무슨 학파냐면 스토아 학파고요. 쾌락 추구를 얘기하면 누구? 에피쿠로스 학파를 얘기해요. 자, 그럼 에피쿠로스 학파를 한번 봅시다. 에피쿠로스 학파. 자, 에피쿠로스 학파 같은 경우는 있잖아요. 인간의 본성이 본디 뭘 좋아한다? 쾌락을 좋아하고 고통을 싫어한다. 즉, 쾌락을 좋아한다는 얘기는 쾌락이 뭐와 같다? 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고통을 싫어한다는 얘기는 고통은 뭐다? 악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선을 추구하고 악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죠. 그러니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에피쿠로스 학파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계속 뭐만 해야겠어요? 쾌락만 추구해야겠죠? 그렇죠? 쾌락만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막상 살아보면 그렇지 않은 거죠. 왜 그렇지 않죠? 막상 살아보면 왜? 쾌락의 무엇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쾌락의 역설 때문에 그래요. 쾌락의 역설이 뭐냐? 쾌락만 추구하다 보면 나중에 뭘 얻게 된다? 고통을 얻게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면 전날 밤에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 술을 많이 마셨어요. 소주를 10병씩 먹었고 20병씩 먹었어. 아니 뭐 양주를 먹었어. 그럼 마실 때는 막 즐겁고 행복하고 좋잖아요. 그렇죠? 그럼 쾌락을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 아프고 속 뒤집어지고 막 하루 종일 죽을 것 같죠? 쾌락을 추구했더니 나에게 고통이 오는 현상. 이걸 쾌락의 역설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요거는 뭐니까? 주로 어떨 때 쾌락의 역설을 받게 되죠? 육체적 쾌락일 때 그런 걸 얻게 되죠. 감각적 쾌락일 때. 그래서 그게 너무 그런 쾌락의 역설을 가지고 이제 뭐만 너무 추구하면 안 된다. 육체적 감각적 쾌락만 추구하는 건 안 된다라고 하죠. 그래서 가능하면 육체에는 고통이 없고 마음에 불안이 없는 게 실제로 알고 보면 진짜 쾌락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알고 보면 어떡한다? 쾌락을 추구하기보다는 고통과 불안을 제거해서 쾌락이 상승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하거든요. 이거 우리 책에서 무슨 쾌락주의라고 하냐면 적극적으로 쾌락을 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소극적 쾌락주의라고 불러요. 자, 그리고 이게 어떨 땐 같이 움직이고 어떨 땐 따로 움직이고 그래요. 그쵸? 그래서 인간이 참된 쾌락에 도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 어떻게 해야 한다? 알고 보면 최소한의 욕구만을 충족해야 한다. 쾌락의 역설 때문에. 그리고 소박하게 살고 어떻게 해야 돼? 친구와 우정을 나누고 해서 어떤 거 정신적, 정서적 이런 쾌락을 추구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게 참된 쾌락에 도달하는 방법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무슨 악파? 에피쿠로스 악파. 그래서 육체적으로 고통을 없애고 마음이 불안이 없는 평정 상태. 즉 에피쿠로스 악파에서의 쾌락주의의 완성된 상태를 뭐라고 한다? 아타락시아라고 한다. 제가 얘기했죠. 아주 중요하다고. 아타락시아 아주 중요해요. 예. 보통 우리가 시험에 내거나 다른 데서도 시험에 나오면 에피쿠로스 학파에서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단계를 뭐라고 하냐? 물어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럼 아타락시아라고 얘기해야 돼요. 영향으로는 예전에는 어땠어요? 사치와 향락을 주장하는 것으로 오해되기도 했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지금 얘기했죠. 예. 자, 그런데 알고 보면 쾌락을 행복으로 보는 견해는 지금의 무엇과 같다? 공리주의와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공리주의는 지금 설명하기엔 너무 기니까 제가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해줄게요. 혹시 책 이름은 들어봤죠? 책 이름은 들어봤어요. 무슨 책? 정의란 무엇인가? 요거 마이크 샌달이 쓴 정의란 무엇인가란 책이 있다는 건 들어봤죠? 요 사람이 쓴 이 책이 주로 공리주의 입장에서 쓴 거거든요. 뭐 읽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또 생각보다 재밌으니까 저도 다는 못 읽었어요, 아직. 생각보다 재밌으니까 한번 뭐 너무 할 일이 없어 죽을 것 같다. 그럼 한번 읽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때 있었던 또 다른 학파가 뭐라고 그랬죠? 스토아 학파는 금욕주의예요. 금욕주의. 뭐가 아니다? 쾌락을 추구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보면 좀 더 쉬운 것부터 뭐부터 얘기해야 좋을까요? 순서대로 얘기를 해볼까요? 스토아파에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로고스예요. 로고스를 우리 책에선 우리말로는 이성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냥 이성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고 우주의 이성 뭐 이런 거예요. 이건 뭐냐면 간단히 조금만 줄여보고 이 옆에 한번 써볼게요. 설명을 좀 해볼게요. 이건 뭐냐면 스토아파에서 얘기하는 로고스는 이런 거예요. 합리적 이성. 어디에 있는? 우주에 있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범신론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로고스는 신은 아니지만 신과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신이 있다 없다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 우주에 별들이 돌아가고 아침이면 해가 뜨고 뭐 여러 가지 원리들이 있죠. 이런 원리, 어떤 거? 이런 원리들이 있다. 이 원리들을 우리가 뭐라고 불렀죠? 보통 자연 법칙이라고 불러요. 이 자연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얘네들은 어떤 질서에 의해서 알아서 잘 돌아가고 있다라고 얘기할 때의 그 질서, 그 합리적 이성적인 질서 있죠? 이걸 로고스라고 해요. 그렇죠? 이거 뭐라고요? 이성. 우주의 이성이라고 판단하는 거죠. 근데 잘 생각해보면 자연 법칙이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모른다는 얘기예요? 알 수 있죠. 알 수 있죠. 어떻게? 11월, 12월이 되면 겨울이니까 추워지겠구나 라고 미리 뭐도 할 수 있어요? 알 수도 있고 예측할 수도 있고 이해할 수도 있어요. 뭐 눈이 오면 길이 미끄럽겠구나, 아침이 되면 태양이 동쪽에서 뜨겠구나,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자연 법칙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이해하는 것도 우리가 뭘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인간이 알고 보면 요 두 개가 같죠. 그래서 인간은 자연 법칙 우주의 이성인 노고스를 통해서 뭐 할 수 있다? 인간도 역시 인간의 이성으로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예측하고 알 수 있다. 이거는 이거는 인간이 일부러 만든 건가요? 자연 법칙 같은 로고스는 저절로 만든 건가요?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거죠? 그럼 우리는 이렇게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걸 따라가야 할까요? 인간이 계속 바꿔야 할까요? 따라가야죠. 계절을 바꾸거나 자연의 법칙을 바꿀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고 그거를 따라야 한다는 걸 자연법 사상이라고 얘기해요. 자, 요걸 기반으로 여기 요거 지우고 여기 지우고, 자, 요걸 기반으로 다시 보죠. 설명했고, 그래서 바람직한 삶의 모습으로 어떻다고 했죠? 자연, 즉 자연법에 따르는 삶, 원래 그런 거를 잘 따라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자연의 질서를 거슬러야 돼요? 순응해야 돼요? 순응하는 삶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스토아파예요. 스토아파. 외적인 삶은 외적인 사건들, 내 마음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모두 다 뭐에 의해서 일어나죠?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일어나죠. 이거를 우리가 그럴듯하게 뭐라고 쓰죠? 인과 법칙에 의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인간이 뭐 할 수 없다? 변화시킬 수 없다. 그렇죠? 인간이 하는 행위와 행위의 동기만을 인간의 의지대로 할 수 있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토아파 같은 경우는 뭘 중요시 여기냐면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외부적 상황에 동요되지 않은 평온함, 이렇게 얘기하죠. 즉 나의 무엇 때문에, 감정 때문에 나에게 뭐가 생긴다고 보는 거예요? 고통이 생긴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할 수 있게? 움직이지 않게, 그렇죠? 동요되지 않게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런 상태를 무엇이라고 해요? 아파테이아라고 해요. 얘기했죠. 아주 중요해요. 이런 거 다 외워야 돼요. 아파테이아. 스토아파는 아파테이아고요. 에피쿠로스 아파는 아타락시아예요. 되게 헷갈리기 때문에 이거 좀 외워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성적 원리들을 따름으로써 외부적 상황에 동요되지 않는 완성된 상태를 아파테이아라고 하는데, 이거를 무슨 상태? 어떤 상태? 요거를 정념이라고 얘기해요. 정념 상태. 전혀 움직이지 않고 나의 마음이 부동심을 갖는다. 뭐 예전 표현으로 하면 요걸 무슨 상태라고 하냐면 부동심의 상태라고 얘기하거든요. 요걸 정념의 상태를. 요즘 표현하는 단어가 좀 바뀌긴 했지만, 그렇죠? 스토아파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의무를 따라야 한다. 왜 의무를 따라야 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왜 의무를 따라야 한다? 자연법이니까. 자연의 원리에 우리는 뭐 해야 되니까? 순응해야 하니까 해야 하는 것, 해야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행위의 결과보다는 뭐가 중요해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의무가 중시해요. 이게 나중에 배우는 칸트에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마음의 평정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 하게 되고 앞에 얘기했었던 세계 시민주의. 그렇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그러니까 이제는 가족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아니야. 그 한 국가가 아니고 여러 큰 땅에 여러 국가의 사람들이 사니까 그 사람들도 다 이해하고 인정할 수 있어야 돼라고 하는 세계 시민주의.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이 알고 보면 어떻게 된다? 근대 자연법 사상에 영향을 주는 자연법적 영향을 받는다고 그랬죠. 로고스의 원리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자, 27페이지는 이렇게 끝나고요. 제가 오늘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서 가능하면 주말에 최소한 30페이지까지는 다 해볼게요. 알았죠?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